자, 같이 한번 봅시다. fx가 지금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미니멈이라고 되어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시문에서 살펴보았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좀 밑줄을 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A, B, C는 상수라고 했고 여기에서 A는 양수인데 B는 음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내용에 의하면 결국에는 AX와 BX 플러스 C 각각의 함수는 결국에는 증가와 감소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 나갈 거냐면 우선은 y 콜 ax 그리고 y 콜 bx 플러스 c다라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인 즉슨 무슨 뜻이냐면 이 그래프 중에서 아래쪽에 놓인 것을 택해서 이으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그래프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를 선택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선은 이 두 개의 차이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얘는 원점을 지나는 함수고요. 얘는 지금 보는 바지 0,C를 지나는 함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그래프의 그 개형 자체가 달라지는 그 기준이 결국에는 C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제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서 설명을 한번 도와드릴게요. 자, 봅시다. 자, 우선 첫 번째 저는 기억이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C 자체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래프를 지금처럼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요 녀석이 X축이고요. 그리고 얘가 Y축입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우선은 지금 y 콜 ax라고 하는 것을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둘 다 검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y 콜 ax입니다. 그 다음 뭐 이렇게 둘까요?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자, 자, 그랬을 때 얘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뭐가 됩니까? y 콜 bx 플러스 c다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간 자체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때 fx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하기를 다시 한번 써보면 미니멈 ax, bx 플러스 c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1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아래쪽 함수를 이제 그래프를 선택하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자, 파란색으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질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1에서의 함수값은 이 녀석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fx를 이제 어떻게 그릴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려진다. 파란색 그래프로 그려진다라고 할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GT의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GT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GT라고 하는 것은 총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어떻게 갈 거냐면 우선은 t 자체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1에서의 함수값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fx의 1에서의 함수값은 이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bx 플러스 c에서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가 b 플러스 c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자, 빨강색으로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빨간색 그래프 자체가 y 콜 t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y 콜 t라고 하는 그래프가 점차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b 플러스 c보다 작은 범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파란색 그래프보다 아래쪽의 그래프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때의 어떻게 해요? 전체 x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간 전체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와요?
1이 되고요. 그리고 그때 t라고 하는 녀석의 범위는 역시나 b 플러스 c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것은 뭐냐면 이 빨간색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제 파란색 그래프와 만나고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분명히 결국에는 이 fx보다는 t가 커야 된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그것을 만족시키는 구간을 의미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t에 해당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어떻게 쓸 거냐면 f의 x 플러스 c가 t랑 서로 같다라고 하고 bx는 t 마이너스 어떻게 해요? c다라고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x라고 한 녀석의 범위는 b분의 t 마이너스 c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범위가 아니라 예, x의 값이요. 자, 그러면 얘는 다시 한번 써보면 b분의 1에 다시 t 마이너스 c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봅시다.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된다는 뜻이냐면 이 녀석이 자, 요 교점이 결국에는 b분의 1에 그 다음에 t-c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 대한 구간의 길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요 녀석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b분의 1에 t-c라고 하는 것을 구간의 길이로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때 t에 대한 범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b 플러스 c보다는 당연히 크고 t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c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c거든요. 됐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만일에 t 자체가 c보다 크다 라고 하게 된다면 이때는 구간의 길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0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참고 삼아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은 이퀄 관계는 아래쪽에 넣든 위쪽에 넣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지울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자, 당연히 여기가 t축에 해당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를 지금 b 플러스 c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를 c라고 합시다. 그리고 y축은 요 정도. 자, 여기를 y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0보다는 작은 쪽에 있잖아요. c와 b 플러스 c가. 자, 그래서 여기를 0이라고 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b 플러스 c보다 작거나 같은 데에서는 1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됐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b 플러스 c와 c 사이에서는 지금 b분의 1에 t-c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얘가 결국엔 어떻게 돼요? 음의 기울기를 가지면서 결국에 직선이니까 그냥 이어져 버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보다 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0이니까 결국에는 지금 그래프가 지금처럼 빨간색 그래프,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죠.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리게 됐고요. 자, 그 다음 그래프 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번엔 니은으로 한번 가볼 건데 여기에서 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우선 이번에는 c가 0보다 크다라고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하나의 조건을 하나 더 넣으려고 합니다. 뭐냐면 자, b 플러스 c 자체가 결국에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면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얘가 지금 y축에 해당이 되고 이 녀석이 x축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y 이퀄 ax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y 이퀄 bx 플러스 c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려질까요? 지금 보시면 c가 0보다 크다라고 했었고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c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는 0에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b 플러스 c 자체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여기를 1로 이렇게 잡게 되면은 결국에 1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의 함수값 자체가 여기서 b 플러스 c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빨간색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빨간색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자, 좀 두껍게 그려드릴게요. 자, 아래쪽 그래프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갈 거고, 됐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다시 이렇게 아래쪽 그래프를 선택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잘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b 플러스 c 자체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fx라고 하는 것의 범위를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fx는 총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ax 그래프, 또 하나는 bx 플러스 c라고 하는 그래프가 나온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자, 이것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친 김에 c 자체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b보다 작거나 같은데 c는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명확한 범위 설정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0보다 크고요, c가. 그리고 마이너스 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서 지금 AX를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에 대한 기준 자체가 만나는 교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AX equal BX 플러스 C다라고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지금 A-B의 X, 자, equal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C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B 자체는 음수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녀석의 값 자체는 어떻게 해요? 양의 값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X라고 하는 것은 A-B분의 C에 해당이 되어서 결국엔 교점이 어떻게 돼요? A-B분의 C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0보다 크거나 같고요. 무엇이? X가.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B분의 그 다음에 C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B 분의 C보다 크거나 같다. 그쵸? X가.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라고 한다면, 자, 지금 이제 GT의 그래프를 이제 그려볼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자, 어떻게 그려야 될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GT라고 하는 그래프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T가 변수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이 fx라고 하는 녀석이 t보다 크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y 꼴 t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파란색 선으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는데, 자, 파란색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얘는 편의상 y 꼴 어떻게 돼요? t다라고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 그래프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만일에 B 플러스 C보다 지금 T가 아래쪽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결국엔 1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이 지점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아래쪽에서. X축 아래쪽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간의 길이 자체가. 자, 한번 가볼게요. 자, 구간의 길이 자체는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난다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엔 0부터 시작해서 요 별표식까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러므로 지금 보시면 요 녀석이 결국에 얘가 마이너스 b분의 c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자, GT입니다. GT인데, 자, 우선은 지금 t 자체의 범위가 b 플러스 c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1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아까 우리가 구한 대로 b분의 1에 그 다음에 뭐였죠? t-c였죠. 자, 그러니까 지금처럼 만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만나고 있는 지점에서는 지금 이렇게 되는데
요 녀석의 범위는 b 플러스 c보다 크고요. t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0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생각을 해볼 것은 뭐냐면, 만일에 그렇다면, 자, 요 녀석을 한 번 더 올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는데, 요렇게 올라간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요런 식으로. 그러면 요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자, 요렇게 한번 볼게요. 이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 녀석을 알파라고 하고 요 녀석을 베타라고 한다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결국엔 뭐예요? GT의 값에 해당이 된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자, 이때 요 녀석의 교점 자체가 t랑 만나는 교점 자체가 b분의 1에 t-c다라고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왼쪽에 있는 요 점은 어떻게 돼요? ax equal t랑 서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x는 a분의 t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 알파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a분의 t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베타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y equal t와 bx 플러스 c가 만나는 점에 해당이 되니까 요 베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요 녀석으로.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b분의 1에 t-c 그리고 마이너스의 a분의 t. 자, 이렇게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크다라고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때 t의 범위가 있는데, 자, 이 t는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교점까지 올라가겠죠.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얘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ax equal 그 다음에 bx 플러스 c와 만나는 그 교점의 x좌표를 어디다 집어넣으면 됩니까? 그냥 ax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므로 a-b분의 c라고 하는 요 값을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ax에다가 집어넣어서 결국에는 a-b분의 ac가 되는구나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0이 나올 텐데 결국에는 이때 0은요 t 자체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a-b분의 ac보다는 크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 그려보면 그 설명을 한번 들어보면요. 매우 어렵지는 않다. 예, 그죠? 예, 할만하다. 이런 좀 자신감을 좀 얻어보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가 지금 b 플러스 c고요. 됐죠? 자, 얘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t 자체가 0일 때, 그러니까 0보다 작을 때, 이때는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한 요 정도를 a-b 분의 ac. 자, 얘를 그래프를 좀 명확하게 좀 다르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자, 얘를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좀 옮깁시다. 이렇게 옮길게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b분의 ac라고 하는 것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0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빨간색 그래프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여기에서 또 그래프가 또 파생이 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또 있겠죠. 자, 봅시다. 이번에는 어떤 것을 한번 해볼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선은 여기에서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어떤 것을 했었냐면 C가 0보다 클 때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했었잖아요. 역시나 C가 0보다 크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자, 디귿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B 플러스 C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거든요. 0보다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0보다 크다라고 할 건데 a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봅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자, 요 녀석이 x축입니다. 요 녀석이 y축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0이에요. 자, 그랬는데 y 콜 ax를 먼저 그려봅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를 제가 1로 이렇게 잡을게요. 여기가 1입니다. 자, 그랬을 때 bx 플러스 c를 이제 그려볼 건데 bxc를 좀 연장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예, 요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요 녀석이. 결국에 C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고, C는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데, 1을 집어넣었을 때, 이때 얘가 bx 플러스 c에 해당이 되는데, 1을 집어넣으면 이때 여기서의 함수값 자체가 결국에 b 플러스 c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b 플러스 c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 b 플러스 c라고 하는 게 1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서의 함수값은 a거든요. 얘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의 구도 자체가, 그래프의 구도 자체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아까는 어떻게 했었냐면 1에서의 지금 b 플러스 c 자체가 x축보다 아래쪽에 그냥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번에는 b 플러스 c가 0보다 큰 범위에 있다라고 한 건데 그때도 지금 보는 바와 같이 b 플러스 c 자체가 a보다는 어떻게 해요? 작은 쪽으로 있다라고 이제 구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제 구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나중에는 또 뭐를 하겠습니까? 제가 b 플러스 c 자체가 a보다 클 때를 또 생각을 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 내용부터 좀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했었던 거 그대로 한번 해보자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 요 교점은 뭐로 나왔었죠 아까? a 그 다음에 b분의 c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때의 함수값은 a b분의 그 다음에 ac다라고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프를 바로 그리고는 싶은데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우선은 fx부터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fx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역시나 ax 됐죠? 그 다음에 bx 플러스 c입니다. 자, 그러면 ax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죠?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때 x가 b-c분의 그 다음에 c보다는 작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아, 아니죠. 죄송합니다. a-b분의 c보다는 작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x 플러스 c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b분의 그 다음에 c고요. 그리고 얘보다는 크거나 같다 x가 그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역시나 동일합니다. 그 y축 그러니까 y꼴 t를 먼저 그려 놓습니다. 이렇게 그려 놓고서 자, 이 그래프를 계속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0까지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1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만나요. 이렇게 만나는 경우에 이때 구간의 길이가 달라진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뭡니까? 또 이렇게 만나는 경우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예,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GT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GT는 크게 몇 가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한번 해보자면 자, 우선은 구간의 길이가 1이 나온다. 그때는 t 자체가 어떻게 돼요?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일에 이 파란색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AX랑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만나고 있는 이 점 자체가 뭐가 됩니까? 결국에는 a분의 그 다음에 t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t보다는 큰 범위에 해당되니까 이 녀석이죠. 그러니까 구간의 길이라고 한다면 a분의 t부터 시작해서 1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1 마이너스에 a분의 t다라고 해주셔야 된다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그때의 범위는 0보다 크고 t가 b 플러스 c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또 한번 해보면, 자, 이게 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아까 했었죠. 자, 그랬을 때 그때의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자,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자, 두 점에서 만났을 때가 얘가 되었습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b-1에 t-c 마이너스 a분의 t.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b 플러스 c보다 크고요. t가. 그쵸?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분의 ac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0이 나오겠죠? 얘는 t가 a-b분의 그 다음에 ac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제 생각은 뭐냐면 논술 문제를 푸실 때 이게 학교마다 분명 유형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변칙적이에요. 그러니까 실력 자체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형이 나오든 간에 그 유형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문제를 읽으실 때 먼저 분석하는 그런 연습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요 그래프가 지금처럼 이렇게 1로 고정이 됐다가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b 플러스 c까지는 1 마이너스의 a분의 t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지금 감소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을 얘를 지금 a 플러스 b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아, 죄송합니다. a 플러스 b가 아니라 b 플러스 c.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더 내려가겠죠. 이런 식으로 또 내려간다 라고 하게 된다면 이때는 지금 요점은 a-b분의 ac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이상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더라. 그리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그래프를 그릴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 그래프 한번 또 그려봅시다. 논술 문제가 뭐 아주 까다롭지는 않은데 빨리빨리 해야 되겠죠? 예. 자, 봅시다. 이번엔 아까 뭐를 했었냐면 b 플러스 c 자체가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었죠.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리을입니다. 자, c 자체는 역시나 0보다 크다. 그리고 b 플러스 c 기준으로 해서 얘가 어떻게 해요? 이번엔 a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c라고 하는 것은 a-b보다 크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얘는 이제 바로 한번 또 해보자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요? 얘는요. 자, AX를 우선 그릴 거고요. 그리고 적당한 지점, 한 요 녀석? 얘를요, 차라리 좀 낮춰서 그립시다. 네, 요렇게. 자, 그리고 요 녀석을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1에서의 여기의 함수값은 뭐가 됩니까? 여기가 A가 됩니다. 자, 그러면 bx 플러스 c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려지느냐라고 한다면 이 a보다는 위쪽에서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가
bx 플러스 c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역시나 뭐가 됩니까? 아까 첫 번째 그래프와 비슷한 거죠. 자,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뭐 되게 쉬워질 겁니다. 뭐냐면 우선 GT를 그냥 바로 가볼까요? GT는 자, 여기가 T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Y축이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이 되는 구간, 자, 1이 되는 구간, 자, 이렇게 해놓고 얘는 0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구간의 길이가 1로 그대로 온전히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 또 달라지죠. 그리고 이 위쪽으로 가게 되면 0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므로 여기는 A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A보다 큰 경우에는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결국에는 0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0과 A 사이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구간의 길이가 점차 짧아진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은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도 상관은 없는데, 자, 그래도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그리는 연습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제 지금처럼 이제 완성을 했는데, GT라고 하는 거 그냥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GT는 어떻게 될까요? t 자체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때는 1이고요. 그리고 1-a분의 t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0보다 크고 t가, 그리고 a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t 자체가 어떻게 돼요? a보다 클 때 이때는 뭐가 됩니까? 0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